요즘 해외여행 커뮤니티에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갔다 온 다음에 한국 가면 실망한다는 말인데요. 청결함이며 시스템이며 다들 일본이 한 수 위라고들 하죠. 그런데 최근 상하이를 거쳐 한국에 온 러시아 여성 여행자가 정확히 이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 후기를 남겨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행자는 원래 이번 여행의 메인 목적지가 상하이였고 한국은 그저 거쳐가는 코스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순간 카운터에 앉아있던 존재를 보고 그녀는 걸음을 멈춥니다. 사람인 줄 알았던 리셉셔니스트가 로봇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로봇이 아니라 눈까지 깜빡이는 로봇이었죠. 로봇이 리셉션에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눈을 깜빡인다는 사실에 그녀는 한동안 카메라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행 첫날, 첫 숙소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은 셈입니다. 당황도 잠시 이 여행자는 도시를 걸으며 또 다른 디테일을 발견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머리 위로 그늘막이 드리워져 있던 겁니다. 떼약볕에 신호를 기다리다 지쳐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세심한 배려인지 알 텐데요. 그녀는 이 작은 그늘막 하나를 보고도 감탄을 쏟아냅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디테일까지 챙긴다며 계속해서 도시 곳곳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러시아의 대도시에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공 인프라는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폭염 대비 시설 같은 건 뒤늦게야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몇십 초조차 배려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신기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런 그늘막은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대신 역할까지 해준다는 걸 알고 그녀는 한국의 도시 설계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이 흔들린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산책 중 우연히 지나친 한 상점 진열창. 그 안에는 유리 케이지 속에 갇힌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장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 강아지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저기에 있는 건지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강아지 한 마리가 유리 너머로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걸 보고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다고 고백하는데요. 여행 브이로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개인적이고 솔직한 감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도시 곳곳을 걸으며 사소하지만 인상적인 장면들을 계속 마주칩니다. 길에서 마주친 비둘기들이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롯데월드타워 근처를 지나며 도시 전체가 뿜어내는 활기에 놀라기도 합니다. 특히 쇼핑몰 안에서 즉석으로 자신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화가를 만났을 때는 15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게 어색하면서도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 몇 번이나 감탄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이 여행자는 한복을 빌려 입고 경복궁으로 향합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한복을 입으면 궁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끌려서였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녀는 웃으며 카메라에 대고 말합니다. 한복 입고 이 더위를 버티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겹겹이 입은 전통 의상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궁궐 마당을 가득 채운 한복 입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떤 낭만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행 후반부에는 한 드라마 촬영지도 방문했습니다. 유명한 넷플릭스 시리즈에 나왔던 계단을 직접 밟아보며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고 말하는데요. 화면으로만 보던 장소를 두 발로 딛고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고 벅찼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 공연을 관람하러 갔을 때는 사실 큰 기대 없이 들어갔다가 예상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무대에 완전히 몰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영상의 핵심은 여행 마지막 날 카메라 앞에서 꺼낸 진지한 비교였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그녀는 이번 여행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며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러 여행 커뮤니티를 찾아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먼저 가면 한국이 별로일 거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И я очень много читала различные, чаты тревеласов, спрашивала, и многие писали, что после Японии Корея покажется не очень, что и впечатление испортится,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абсолютно не так.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Корея. Сейчас посмотрим, конечно, как будет в Пусане, но впечатление прям положительное. Мне все понравилось.
люди очень приятные, доброжелательные, есть сходство с Японией, есть в чем-то различие свое. Ну, в конце поездки в Пусан я сформирую полное мнение, но пока что я прям очень довольна. И да, как я сказала, я бы хотела в Сеуле еще на пару деньков задержаться. 청결함이나 시스템 면에서 일본이 훨씬 앞선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요. 그녀는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일본에서는 괜찮은 카페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겨우 찾아도 줄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Собираясь в Корею, я очень много читала различные чаты тревеласов, спрашивала, и многие писали, что после Японии Корея покажется не очень, что впечатление испортится,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абсолютно не так.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Корея.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호텔 근처에만 카페가 서너 개나 있고 팬케이크나 샌드위치, 계란 요리를 파는 아침 식당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며 이 점에서만큼은 한국이 확실히 앞선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던진 한마디가 인상적입니다. 일본은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훈련된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의 바르긴 한데 마치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훈련받은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친절한데도 억지로 그러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 하나로 일본 다음엔 한국이 시시하다는 흔한 통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녀는 오히려 일본에서 없었던 장점을 한국에서 여러 개 발견했다고 말하는데요. 나라마다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을 뿐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는 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여행 마지막 부산으로 떠나는 기차역으로 향하며 그녀가 남긴 말은 이 영상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부족했다며 며칠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하던 그녀는 이내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니, 한 달 어쩌면 평생 여기 머물고 싶다고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Мне не хватило дней в Сеуле, мне кажется, я бы хотела тут еще пару дней провести. Вот. Да, я бы хотела еще тут пару дней провести, а может и месяц, а может и всю жизнь. Да нет, ну тут на самом деле прикольно. Я не знаю даже чем. 로봇 리셉셔니스트에 놀라고 애견샵 앞에서 눈물을 참고 작은 그늘막 하나에 감탄하다가 결국 평생 있고 싶다는 말까지 나온 서울 여행. 이 여행자에게 한국은 그저 상하이로 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도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최애 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